지난해 5월 15 꿈 많은 소녀들이 한나란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청주 여중생 사건.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남성은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꾸고 매일같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한편 피해 여중생 유족은 두 아이가 세상을 등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남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답장처럼 써서 보낸 35장의 자필 답변서에는 그야말로 황당한 조언이 가득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자, 자신의 의붓딸과 그 의붓딸의 친구 이 두 명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의붓아버지. 저희가 뭐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자, 이 피해 여중생의 유족이 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자가 편지 형식의 그 답변서를 보냈어요. 자, 근데 그 답변서 내용 일단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망한 여중생, 그러니까 의붓딸의 친구의 유족은 이 가해 남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은 교도소에서 5차례에 걸쳐서 35장의 답변서를 썼는데요. 황당한 건 이 답변서에 자신이 아이들의 죽음에 별다른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폭행 혐의점이 있었던 저를 구속을 시켰더라면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이 숨지면서 저는 파렴치한 놈이 됐다. 그리고 그 비난은 원래는 사법기관이 먼저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자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늘어놨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쁘게 사세요,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편지를 유족들에게 보내서 지금 딸 바쁘게 그 남은 자식 살아있는 다른 자식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미 세상 떠난 딸 생각이 좀 덜 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신뢰죠. 예, 신뢰가 될 얘기인데 저게 딸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지금 이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뒷말이 더 황당한데요. 나 출소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십시오라는 말을 여러 번 또 덧붙였던 겁니다. 저게 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중한 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낼 얘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저는 진짜 아직 진짜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자, 교수님, 이 얘기예요. 자, 누구누구 부모님, 그 죽은 아이 말고도 남은 자식들이 있으니까 걔네들 보고 마음 굳게 먹고 사세요. 그리고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다 보면 그 죽은 아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지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예? 글쎄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소위 이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딸이 나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남은 자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살아라. 그리고 바쁘게 살면은 아마 덜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조언 같지도 않는 조언을 갖다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내용을 어떻게 봤느냐라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 물어보셨는데 비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그럴 말이 되지 않는 글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 양 변호사님 잠깐 얘기하신 거, 제가 출소하고 나갈 때까지 누구누구 부모님 건강하게 사세요. 이거 말이죠. 야, 너 나가서 보자 이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유족이 받아들이면 그냥 협박이죠. 예. 민사소송의 답변서에 왜 이런 얘기를 쓰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이런 인면수심의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의붓딸과 친구는 정말 아직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 대고 하는 얘기가 아유, 그때 구속을 했으면, 나를 구속을 했으면 이 아이들은 참 안정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부담감 없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도 그 성폭력범죄 수사가 착수가 된 이후에 2021년 2월경에
그 이후에 이제 체포영장 신청 반려되고 구속영장 신청 반려되고 했던 것들은 아마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나 구속했으면 됐잖아 라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헛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 그겁니다. 아니 그러길래 경찰이 나 빨리 구속시키고 검찰이 그냥 기소했으면 내가 애들 안 죽었잖아.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누가 누굴 그러니까 탓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탓을 하고 있는데 참 이 사람 1심에서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안타까웠던 건 이제 2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의 의붓딸에 대한 그 성폭행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무죄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증거 불충분의 이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단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성범죄 사실만으로도 중형의 선고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제 아이의 진술이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의붓딸에 대해서 1심 판단이 무죄가 나왔던 부분은 사실 굉장히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심에선 20년. 하지만 양 변호사님, 2심에서는 조금 늘었죠, 그나마. 항소심에서는 25년 선고로 늘었습니다. 좀 전에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1심에서는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 부분은 인정이 안 됐었는데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 2심 법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역시 이 의붓딸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게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사실 이게 법을 그동안의 어떤 판례 태도에 비춰봤을 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부분은 그냥 결과치로는 잘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예. 성폭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관례에 비슷한 것이었는데 죽음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물었다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형량이라면. 자,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자, 교수님, 제가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이 이자에 대해서 이자의 실명이나 얼굴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작 50대 A씨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너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이 두 여중생의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피해자인 그 어부딸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최초에 구속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그 붕괴를 하고 계시는데 신상 공개의 어떤 그 범주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앵커께서 굉장히 붕괴하시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자, 일단 양 변호사님께 짧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유족이 2심까지 나온 거잖아요. 유족이 상고 여부, 그러니까 대법원에 갈지 말지는 검찰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1심, 2심 계속 무기징역을 구형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피고인이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가다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해서 25년 많다고? 네,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마저 인정한 게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피고인은 주장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2심에 추가로 제출된 몇 가지 자료만 제가 여기 참고자료 있는 걸 봐도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정말 제가 사건 반장하면서 별의별 정말 정신 나간 자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진짜 방금 이 사람 이자처럼 남은 자식들 보고 마음 굳게 먹고 사세요. 시간 빨리 갑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